음악도 키면 안 되나? 음악? 안 켜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뚠뚠뚠뚠뚠뚠. 너무 적막한가? 너무 적막하지 않나? 킵시다. 적막함을 스스로 참을 수 없는. 블루 아카이브로 갈까? 실장님한테 1,000원 줘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다, 난 마이크가 멀리 있구나. 아, 정신 사나워. 됐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도 또 세팅을 조금 만지고 막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저 카메라 쪽에 크로마키 필터 끈 거지? 네. 야옹. 오늘 실장님이 야옹. 이 메인 게임할 때 그 켜는 캠도 이거를 카메라를 바꾸자 하셔가지고 바꿨어요. 내가 바꾸자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제가 바꾸자고 했어요? 실장님이 바꾸자고 하셨잖아요. 아, 또 콧물 나오네. 아, 나. 이제 이런저런 세팅 테스트들을 하는 건데, 이건 앞에서 이제 그거 구도 잡느라고 해서 카메라를 바꾸는 거지. 초대석 구도, 정면 초대석 구도. 그런가? 중간 PD님 방송 전혀 생각 대비 못했네요. 가자. 와, 거짓말쟁이 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팅창 배경색. 예. 채팅창 저거 세팅도 이제 폰트도 좀 바꿨고요. 폰트 크기도 조정했고 뒤에 백비지도 깔았습니다. 저것도 급하게 세팅했고 실장님 오늘도 잘 캠 오늘 보겠습니다. 카메라도 중간 새롭게 PD님이 세팅했고. 그 공포캠 PPT의 그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 PD님 PPT입니다. PPT의 그 중간 PD입니다. 말할 수 있다 이재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신동준님 보내세요.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절대규전이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기어링 3D 디나이어님 20달러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요즘 환율도 비싼데 달러가 좋죠 요새는. 이렇게 비싼 달러 감사합니다. 어우 달러가 지금 원 달러가 1,344원이네. 와 미쳤다. 아유 많이 비싸네. 어서 오세요. 폰트 잘 보이시죠? 채팅창. 폰트 웨이트 설정, 폰트 크기 설정, 애초에 폰트 종류도 변경, 백비지 깔고 등등등 저희가 좀 이것저것 준비를 좋은 했습니다. LCK보단 김 실장이지. 오늘 LCK 하나요? 아 LCK 어제도 하지 않았나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CK보다 김 실장 보러 오셔서 네, 연우님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PD님. 광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CK LCK 개막전 김 어. 실장. 아 개막전이에요? 개막전이라고요? 아, 어허 방송 날짜를 피했어야 됐나? 할 수 없지 뭐. 그렇대요 중간 PD님.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T1보다 김 실장. 그러게요. 눈이 너무 오네요. 저희 퇴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눈이 안 와요. 안 아니 오는데- 와요 와. 온다고요? 흐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야. 밖에.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어쨌든 이게 얼지를 않아야 되는데. 방송 중에 또 막 방송 그 눈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걱정이네. 개막전보다 중간전임 대비가 중요하다. 근데 왜 중간 PD 데뷔 날이 된 거예요? 뭐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꾸준히 뭐 할 생각 없잖아. 아니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뭐 거리가 있으면 하는 거고 뭐 거리가 없는데 억지로 나와라 하진 않을 건데 이번에도 그냥 거리가 있으니까 뭐 예를 하는 들어 거죠. 이제 PD가 중간 PD한테 던지고 뭐 휴식을 취하러 간다든가 뭐 그럴 것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뭐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또 아니야. 아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데뷔라기보다는 오늘 그 대화 주제가 이제 또 중간 PD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죠? 저희가 하라라고 안 했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거실론을 이제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저스트 채팅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실장님이랑 먼저 합의가 됐고 근데 그럴 거면은 어차피 당사자니까 중간 네. PD가 나와서 원래 얘기할래? 데뷔가 했더니 어렵지 본인도 데뷔만 괜찮다고 해서. 하시면 앞으로 자주 등장해 이게 주시겠지?
어느 순간 거실 론이 돼버렸지. 원래 밥 먹다가 그냥 나온 얘기가 뭔가 이게 뒤에 론자가 붙을 정도의 이야기일까가 좀 걱정? 뭐 어때요? 그 정도인가? 김 그 정- 실장의 의견인 거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뭐 음. 오늘도 블루 아카이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네. 5시 10분쯤 중간 PD님을 모셔볼까요? 네. 아, 그런 컨셉인가요? 시간 딱 거실로 되면은 거실 입장 담보로 약간 뭐 그런 대출 느낌인가요? 받으시나요? 사실 여기 지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뒤에 있는데 10분에 뭐 입장 이런 느낌인가? 네, 3분 남았어요. 3분. 참 거실론 뜻이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나오죠.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대단한 뭐 론이 붙고 어쩌고 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일 뿐이죠. 그냥 거실에 대한 생각 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건데 이제 뒤에 이제 거창하게 뭘 붙여서 약간 어그로 끄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건데 그 정도인가입니다. 예. 그 거실론 뭐 햇살론 할 때 그 론 아니고요. 아 또 그렇게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뒤에 수 있나? 쿠션 캐릭터가 귀여워요. 아 뒤에 쿠션 캐리 좀 크게 보여드릴까? 저거 제네스 존재로 인데 짠 이렇게 음. 보면 좀 크게 보여. 귀엽죠? 저거 그 뒤쪽이 약간 뭉개지는 건 카메라가 앞에 이제 포커싱 잡아가지고 그런 거라서 귀엽죠? 저 친구 제네스 존재로도 이제 런칭할 때쯤 되지 않았나? 올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골드 버튼요? 아유 저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골드까지. 뭐 약간 골드는 안 한다는 듯이 말하지 이 마세요. 못 이 하는 정도- 거거든요 지금. 아니 이 골드는 정도면 필요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언제 안 한다 그랬습니까? 골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라고 그랬지. 제가 뭐 언제 안 한다 그랬어요.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누가 뭐래? 나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오해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긴 실장이 실버 버튼을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긴 실장도 잘 안 느네요. 이제 뭐 네네. 앞으로 라이브 좀 많이 하면 긴 실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진짜 또 1부, 2부 쪼개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긴 실장 관련해서 저희가 카페랑 댓글에는 달아드렸는데 긴 실장이 이제 이틀 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네. 저희가 라이브에 조금 더 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3일 뒤에 올릴까 이틀 뒤에 올릴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하루만 미루자 해서 네. 이틀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내일이 아니라 모레 긴 실장에 네. 업로드 되는 걸로. 네. 앞으로 당분간 텀을 이제 평소보다 이제 하루 더 둔다 네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본 방송에 좀 많이 와주시면 하하,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멤버십으로 바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김 실장 채널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긴 실장에 올라가는 텀만 살짝 네. 조정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보다가 또 뭐 별로다 하면은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보려는 거니까. 네. 예. 멤버십 다시 보기는 이틀 동안 유지가 되다가 긴 실장에 올라가면은 그때 닫을게요. 네네. 네.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혜택이 근데 그게 뭔가 혜택인가? 애매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예. 네. 예전에는 퇴근하고 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매트 깔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집에 내 공간은 이제 베란다뿐임. 베란다는 세탁기 공간입니다. 세탁기 거. 건조기와 세탁기의 공간이지 저희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실 때 도네이션은 소리 끄고 하실까요? 얘기하실 때? 저는 어차피 이제 이어폰을 내려놓으면 이제 안 들리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근데 이거는 시청하기 얘기를 편하실 그냥 때는 도네이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주제가 가벼워서. 근데 소리가 네. 너무 크면은 우리 소리랑 섞여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소리를 줄이든가. 이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소리를 끄던가 소리 줄이던가. 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오늘 소리 끄고 하겠습니다. 본방할 때는. 이거 바뀌었는데요. 뮤직.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 내리세요. 이거 토탈 아니죠. 커맨드. 네, 아니 그거 말고 요 오른쪽에 있는 또 동그란 거 시계처럼 생긴 거. 요거 그거. 여기서 뮤직이죠. 그걸 내리면 됩니다. 네, 이제 도네이션을 끄고 아 시작인 건가요? 소리를 끄고 네 10분 넘었어요. 이거 조정도 해야 돼요. 네. 저희 뭐 캠 조정도 해야 돼가지고 해보세요. 캠 켜고 이쪽 보세요. 아 그래요? 자 뭔가 구도를 바꾼다고. 아 구도 이미 바꿨네. 네. 됐나요? 잠깐만요. 그럼 나 이거 꺼도 되죠? 네, 뭐, 꺼도 되는데 음악 좀 꺼주세요. 음악을 꺼요? 네. 하고 거실론을 띄워놓고 테스트 한 번만. 오케이. 크게 좀 줄여야 되겠다. 목록이 나오게. 좀 이런 약간 얄궂은 그런 느낌으로. 자 마이크도 좀 당겨야 되겠네 그러면. 토크캠 머리 위에 너무 잘리네. 이것도 아까 세팅해놨는데 살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50. 됐죠? 됐나요? 됐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새로운 장면을 이쪽으로 좀 또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네네. 이 새로운 구도나 장면 같은 것들을 계속 새로 테스트 중이라서 토론의 론이겠죠? 설마 론의 론 그거 아닙니다. 이자유 로프로 이런 거 아니에요. 크롬으로 켜야겠다. 네? 크롬으로 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왼쪽이 조금 됐나요? 잠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이 정도 줄일게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자 그러면 점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형태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 중간 PD님을 모셔볼까요? 오세요. 박수와 함께 등장. 왜 이래? 아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약간 왜 그러세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업되셨죠? 지금 약간 긴장이 긴장해서 조증이 약간 네, 생긴 와 사람 있는 거지. 같죠? 어쩔 줄 조증이 몰라 하는 올라왔습니다. 상태인 거지. 근데 아니 어차피 카메라도 안 나가고 그냥 목소리밖에 안 나가잖아. 아니 저는 처음에 네. 이게 편성이 됐을 때 네. 방송 나가서 거실에 대해 재밌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중간 PD 초대석이 딱 박히고 나니까 아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 이게. 아 그러면 제목 바꿔요. 거실론으로 바꿔. 안 돼요. 안 돼요? 중간 PD 초대석 넣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중간 PD가 저희랑 일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원래 막내 PD로 시작했다가 이제 중간 PD가 돼 버렸죠. 네. 짬이 얼마나 됐죠? 제가 저희 중년 게이머 김 실장 채널이 만들어지기 두 달, 2개월 전에 먼저 입사를 했으니까 저희 네, 원년 채널과 멤버네. 어쨌든 네. 김 실장 채널의 원년 멤버네. 네, 사회생활을 저희 회사로 제일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왔죠? 26살인가? 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들어온 것 같지? 지금도 어리잖아요. 지금도 어리게 보이는데 그때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 네. 그렇죠. 졸업하자마자 네. 우리 회사 첫 지원해가지고 첫 회사잖아. 맞아요. 아, PD님이랑 똑같네. 꼬꼬마 PD님도 시절에. 네, PD님도 첫 회사가 그쵸,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12년째 다니고 있어요. 중간 PD님은 지금 몇 년째지? 저희 채널과 그 생명이 같으니까 4년 차. 횟수로 4년 차? 네. 어. 하고 3년.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이 있네. 근데 노예 12년. 노예심이 노예라뇨. 노예 12년. PD 정도면은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나 중간 PD한테 이제 점프는 언제 뛰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초기부터 네. 그때마다 나갈 생각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네. 네. 뼈를 네. 묻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 점프에 대해서 조언을 얼른 점프 해주시더라고요. 뛰어서 가라. 아니 가라는 건 아니고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몸값을 높이기 좋다라든가 뭐 3년 차쯤 되면은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든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린 거죠.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도움 많이 됐는데 그냥 계시는군요.
네, 김영주님이 부모님 다 모셔왔어요. 거실론이 뭔가요? 잠깐만. 그렇게까지 그 정도인가라니까요. 그 정도까지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부모님 다 모셔왔대. 어떡해? 큰일 났구만 이거 어떡하지. 근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원래 쓰던 것들을 PD가 쓰던 거를 이제 둘이 같이 쓰고 있고, 저는 뭐 앞에 뒀으니까 잘 들릴 텐데, 네. 중간 PD 목소리랑 PD 목소리 둘 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괜찮나 보여요. 어쨌든 이제 네. 중간 PD는 저희 채널에 런칭 전부터 들어와서 횟수로 4년째 저희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첫 출연이 제 기억으로는 김 실장의 메이플 스토리 배워보기 네네. 김 실장의 메이플 그때 스토리 배워보기 영상에서 김 실장을 가르쳐주는 역할 유니온 사천이었나 그때? 네. 그랬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그때는 되게 희망 찾는데.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더니 이제 게임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이제 못 하고 있죠. 네. 가장 궁금한 거 네. 메이플 아직 하시나요? 오늘 메이플 얘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논란 네. 사장.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 사파, 뭐 배경 화면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 PD가 대부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사파가 이제 사라져가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 이제 오늘도 배경화면 이제 토크용 배경화면을 그 중간 PD가 그리고는 있어요. 근데 완성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 야영지. 네네. 야영지 그 토크화면을 그리고 있는데 완성을 못했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이번 주 안에. 원래 오늘 아니었나요? 이번 주 안에. 오늘이었는데 아니. 점점 뒤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다. 오늘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중간 PD 짬 날 때 완성. 네. 아 그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 공사 중 표시 보시면 내 네. 마음 공사 기간 내 마음이라고. 아니 그건 님이 거기다 그려놓은 거고 뭔가 허가가 아닌데 있는 건 아니잖아. 제가 공장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채널과 함께한 중간 PD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박수 하지만- 한번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박수를 주세요.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주는 건 네. 의미가 없고. 오늘이 방송하기 전에 약간 긴장하더라고요. 음. 아니 오늘 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재롱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제로불이래. 이 텐션 약간 낯서네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밥 먹을 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알겠습니다. 돼. 밥 뭐 먹을 때. 그렇게 신경 써. 자, 그러면 이제 PT를 띄우고 PT까지 필요할 일인가 싶어. 그냥 며칠 됐죠? 며칠 됐는데 그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이제 요새 중간 PD가 그 얘기 되나? 그 결혼 준비? 이제 이 친구 얘기하도록 네. 할까요? 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네, 그래요. 그럼 중간 PD가 얘기하세요. 네. 네.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신경 쓰지 마요. 발음 너무 좋아. 신경 쓰지 열심히 마.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 거. 저 첫 데뷔인데 데뷔라고 해야 되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무슨 아나운서 시험 방송인데. 보세요. 저 너무 어이가 없네. 긴장했단 말이에요. 자기 첫 데뷔래. 누가 신경 쓰냐고.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뭘 첫 데뷔해야 데뷔를. 그래도 너무 스스로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할 때 열심히 해야죠. 아니 혹시 이걸로 몸값을 높인다면 어디 딴 데 뭐 이런 쪽 아니 혹시- 이런 거 보시는 건가요? 혹시 또 투타 계약 미쳤니? PD 밑에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오늘 내가 생각했던 텐션보다 너무 높은데? 예. 아. 아무튼 이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어쩌다 이야기가 네, 나오게 나왔는지. 됐냐면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밥 먹다가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원룸에서 3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왜 이사를 가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야, 딴딴따단. 효과음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차례 어떤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뭐 사실 그게 주변 말 안 들릴 때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뭐 안 들릴 때니까 네. 그냥 진행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연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네. 그 팀에 있을 때 연애를 처음 시작했었잖아요. 그쵸. 네. 처음 만났던 얘기도 회식할 때 막 했었고 네. 회식 때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나이도 나이니까 그냥 연애인 줄 알았지. 근데 생각보다 결혼?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잠깐만. 아니 만난 지 한 얘기해도 돼요? 한 1년 안 됐는데 2년, 막 2년. 아니, 네. 1년 안 됐을 네. 시점에 막 응. 너무 사랑한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며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난 그때마다 신중해라.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 네, 계속 너무, 신중을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뭐 안 들려? 네, 행복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고 죄송하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몇 살이죠? 제가 이제 만으로 28. 왜 29. 만으로? 네, 29. 요새 네. 다 만. 만으로 들었는데 왜 만으로 28. 그 28의 나이. 네. 요새는 근데 결혼을 다들 20대에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결혼하겠어 했는데 결혼한대. 거기다가 우리 팀에 이제 뭐 결혼 어쩌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짬으로 치면은 님 위에 이제 친구들도 다 결혼이랑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 네. 나는 우리 팀에 결혼을 뭐 얘기가 나오더라도 윗급에서 나올 줄 알았지 밑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 잘하고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래. 그치만 결혼 준비를 우리는 막 한대. 아직도 아 이거 제 그건 예비 저주가 되는 알겠어요. 거니까. 뭔데? 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무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런저런 준비들을 막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간 PD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 구하는 부분들 네. 때문에 이제 혼자서 당연히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집을 이제 집 후보를 구했고, 네. 그랬죠. 예, 그래 다행히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어떻게 꾸밀까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오, 집 구한 거 뭐 잘 구했네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거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 집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이사갈 집의 구조예요. 네네. 3룸인데 한 방은 이제 제가 로망이었던 게임룸 네. 하나 받고 네. 나서 이제 거실에도 약간 작은 로망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저는 그 푹신한 소파에 이제 쭉 감겨가지고 커다란 뒤- TV로 그 뒤에 그림 있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감겨서 그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네. 그 본가에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본가 갈 때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행복감을 이제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소파 음. 리클라이너인가요? 네. 아 역시 다리 올라와 있더라. 역시 진짜 필수. 좋지. 너무 좋죠. 이거 필수죠, 필수. 근데 이걸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네. 이제 실장님이 저에게 이제 새로운 생각도 못했던 거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저런 걸 워낙 원한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꾸미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 얘기를 듣다가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얘기를. 저도 이제 거실이라든가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한 지가 좀 됐고 애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거실 꾸밀 때는 대부분 어떤 그 아파트의 거실이라는 게 소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TV 있고 네. 소파 앞에 이제 소파 테이블 있고 이렇게 꾸미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거실을 꾸밀 때 그렇게 꾸몄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인 전용 포지션 있잖아요. 소파에 안 앉고 소파에 기대서 앉고 소파 테이블에다가 라면 올려놓고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TV 이렇게 보는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게 너무 좋은데? 나는 심지어 소파에 안 앉고 네네.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먹는데 네. 그게 행복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파라는 이제 엄청나게 큰 가구를 네. 들여놓고 그다음에 TV도 사실 집에서 있는 가전제품 중에 되게 고가의 음. 가전제품 들여놓고 저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당연히 세팅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특이한 어떤 케이스긴 한데 우리 나이 때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중간 PD도 게임룸을 저렇게 꾸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 친구들은 부부가 둘 다 게임하는 케이스들이 워낙에 또 흔하니까 또 한 둘 다 해요? 게임? 네. 둘 다 게임 좋아합니다. 남편분은 무슨 게임?
그 게임을 말하면 그 단어로 도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아, 논란을 소소하게 차단하는. 아, 준비하고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거실을 꾸밀 때 그 소파로 세팅하고 TV로 세팅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거실을 꾸며놓고, 근데 막상 이제 저는 특히나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나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방 하나가 당연히 게임룸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게임룸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게임룸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막상 꾸며놓은 거실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김 실장님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디폴트처럼 꾸며놓고 안 나가게 되고, 먹을 때도 나가서 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PC방 아니에요? 아, 먹을 때도 제법 있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눌러놓고 이렇게 좀 먹고 이럴 일이 있다 보니까 거실 이용률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나가서 잠깐 이용하고, 근데 가족들도 우리 가족들로 게임을 다 좋아하잖아요. 각자 방에서 각자 방에서 자기 게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점점 거실이 좀 죽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TV라든가 뭐 그래도 공중파 채널을 봐야 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공중파 볼 때는 밖에 TV에 공중파를 켜놓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볼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OTT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OTT 쪽도 거실에서 보다가 잘 때만 또 침대로 가서 하면은 보던 그게 좀 끊겨. 아, 그러니까 보다가 잠들고 싶다. 그쵸? 그게 이제 보통 보다가 하고 잠들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거실과 그 안방으로 구분돼 있으면은 보다가 끊어야지 라는 엄청난 큰 마음을 먹고 딱 끈 다음에 누워야 됩니다. 안방에. 그럼 막상 안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핸드폰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온 상태에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냥 특정 시간에 끊고 들어온 거잖아. 지금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었어. 잠도 잘 안 와. 근데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에 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끊고, 왜냐 한 편 더 보면 시간이 너무 밀리니까. 근데 막상 누웠는데 이 안방은 특히 이제 신혼부부 안방 같은 경우는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침대 빼고는. 보통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방 구조상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있고 화장실 쪽 빠지는 뭐 이런 부분 있고 있다 보면 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침대 빼고는 거의 놓을 공간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안방 들어오면은 여기는 너무 적막하게 아무것도 없어. 아, 실장님 갑자기 콘텐츠 제안 하나 기습적으로 드릴게요. 실장님 디지털 디톡스 좀 하셔야 되겠다. 저는 가세요. 네. 그딴 걸 왜 디톡스 합니까? 먹고 사는 그럼 무인도 들어가 살아.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한테 뭔 디톡스를 하래. 어이가 없네 진짜. 콘텐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내일 자야 되니까 일단 안방에 눕긴 했는데 잠은 안 오니까 뭐 어떻게 잠 올 때까지 그냥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보고 누워서 이제 웹툰이나 좀 보다가, 아니면 아까 보던 거 핸드폰을 요만한 화면으로 다시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잠드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나요? 네, 저도 보통 자다가 잘 때 네네. 그렇게 핸드폰 보다가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보면은 네. 너무 재밌어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주로 이제 독서 숙면법을 주로 하거든요. 네. 가장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 보기만 해도 미국 자본론의 역사, 뭐 미국 자본주의 역사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네네. 한 페이지를 못 넘겨요. 네. 바로 즉시 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웹툰 보다가는 안 자는 편. 넷플릭스도 네. 보다가 안 자.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상 그렇게 사람이 딱딱딱 끊어놓고 용도에 맞게 딱딱딱 끊어놓고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소파 딱 세팅하고 이렇게 거실 그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못 바꿉니다. 소파가 너무 크고, 그리고 대부분 또 좀 가격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신혼가구 때는 또 소파가 공간을 엄청 차지하잖아요. 이거 막상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애가 너무 커서 포지셔닝 변경도 안 돼. 소파가 들어간 순간 이게 뭔가 이게 다른 변화를 줄 여지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불편하고 이용률은 점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참고 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에 내 그냥 생활 패턴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베스트한 느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 그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못 바꾸는 거지. 그냥 그렇게 계속 살다가 최근 들어서 저도 뭐 그렇다고 거실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워낙 이제 뭘 바꾸거나 이런 걸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파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많이 바꾸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우리가 소파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게 된 거죠. 우리 소파 쓰냐? 잘 안 쓰지 않나? 근데 이용률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그때 좀 아깝다고 생각한 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거실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비싼 공간이잖아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이 집의 공간을 돈으로 쳤을 때 평당가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죠. 가장 넓이가 넓은 영역이 가장 비싼 공간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같이 이제 주말에 한 번 정도 좀 술 쫙 안주 좀 펴놓고 이렇게 술 마시는 걸 좀 자주 해요. 주에 한 번 정도. 주 한 번 정도 이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댁에서. 것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식탁은 부엌 쪽에 가 있죠. 식탁은 부엌 쪽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술 한잔 하면서 TV가 또 안 보여. 각이 안 남아. 그렇죠. 소파에 가면은 소파 테이블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먹어야 돼. 발절이죠. 근데 소파에서 먹으려 그러면 허리 아프죠. 너무 멀어. 그치. 그러니까 소파는 뒤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술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술 먹기가 너무 멀어. 그렇죠. 그러면 안주를 먹으려 그러면 소파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또 스르륵 내려간다? 그러면 소파 테이블은 또 좁잖아요. 소파 테이블은. 그러면 안주랑 막 서로 올려놓고 하면 또 좁아. 그러면 이걸 하면서 뭐지 이 궁상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되게 궁상 맞잖아. 네. 뒤에 넓고 큰 편안한 소파 놔두고 거기 앉진 못해. 술 먹을 때 불편하니까. 그럼 앞에 쭈그리고 앉고 그 넓은 공간에 소파 테이블 조그만 거에다가 막 다닥다닥 앉아 올려놓고 이러고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TV, OTT 같은 거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는데 이게 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파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파를 새 걸로 바꿀 생각을 당연히 했다가 거실에는 소파, TV니까 이제 소파가 낡아서 버려야 되니까 이 소파 버리고 근데 뭐 다른 소파를 사자 정도로 했다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패턴엔 소파가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아니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소파를 이제 없애는 걸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소파 있던 자리에 크고 넓은 긴 테이블을 놨습니다. 교보문고 테이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원목으로 되게 넓고 가로로 되게 긴. 뭐 교보문고만큼 길진 않겠지만. 그치. 이거 커스텀 됩니다. 이거 주문하면 커스텀 되더라고요. 넓이를. 그래서 소파 넓이에 정말 가로로 긴 테이블을 놨어요. 원목 테이블. 근데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 생활 패턴에는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들이 가끔 공부할 때도 선생님도 가끔 이제 눈높이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테이블이 널찍하게 크게 길게 있으니까 거기 공부하기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테이블 롬으로 인해서 밥 먹는 식탁이 그러니까 부엌 쪽에 있던 식탁이 쓸모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식탁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엌 원래 이제 4인 테이블 식탁 있잖아요. 4인 식탁. 네.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부엌 쪽에 들어가는 디폴트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 그 공간이 뭔가 말하거나 이렇게 하기엔 좋겠는데 뭐 요새 밥 먹을 때 그렇게 대화를 걸 많이 하지도 않고 술을 먹어야 대화가 좀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용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도 거기 앉아서 먹긴 했죠. 근데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널찍한 가로 테이블에는 거기다 이제 밥을 먹으면 훨씬 더 널찍하잖아요. 편해. 더 넓으니까. 예, 그래서 식탁도 빼고 나니까 부엌에 기존 식탁 있던 공간이 오히려 공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거의 다 뭐 두셨어요? 지금은 별다른 건 안 뒀는데 어쨌든 넓으면 좋은 거니까. 아 예. 미니멀하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식기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걸 놔도 되는 거고 어쨌든 넓은 공간에 뭐 아파트에 따라서는 그 김치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배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식탁 공간이 빠지면은 거기에 뭐라도 사실 놓을 수 있어요. 장을 놔도 되고 어쨌든 식탁도 되게 넓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베스트 케이스 술 먹을 때 아주 좋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술 먹다 보면은 또 와이프가 안주를 되게 좀 많이 차리는 걸 좋아해요. 아. 음식을 넉넉하게 차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쫙 안주가 이렇게 쫙 펼쳐지거든요. 거기도 이제 뭐 그 배달 안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다 보니까 쫙 안주가 펼쳐지고 그래도 넓이가 막 남고 앞에 이제 TV도 이게 소파는 좀 낮잖아요. 근데 TV도 일반적인 의자처럼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TV 보기도 훨씬 편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소파는 또 뒤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술 먹을 때도 약간 그 버릇없는 느낌 난다고나 할까? 술은 약간 대화를 하면서 서로 짠도 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소파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테이블로 세팅돼 있다 보니까 술 먹을 때도 좀 더 술집 온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명도 좀 맞춰놓고 OTT도 약간 영화관 온 느낌으로 이제 틀어놓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생활 패턴에서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구만. 그러면은 실장님의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네. 소파를 없앤 게 너무 좋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중간 PD의 네네. 생활 패턴을 한번 네. 들어볼까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네. 소파에 눕습니다. 입은 네. 옷 그대로. 저는 이제 입은 옷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소파는 제가 누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죠. 바닥에 누울 수 없으니까. 바닥에 가끔 누울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 근데 이제 네네. 보통은 소파에 누워요. 그리고 약간 좀 정신을 차리고 네. 그때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입고 누울 데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내 피드는 어떻습니까? 아니 중간 피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소파가 없으니까 네네. 뭔가 내려갔을 때를 생각하면은 네. 가서 일단 다 씻어요. 옷 갈아입고 잠옷 갈아입고 나서 네네. 바로 소파로 그냥 푹 감겨가지고 네. 그 들어 누울 수 있는 대로 다 들어 누운 다음에 네. 유튜브 틀어놓고 잡니다. 근데 집에 가서 바로 씻어요? 네. 와 되게 부지런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소파에 감겨서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 예비 남편은 TV를 안 봅니다. 네. TV를 안 봐? 네. 아예 TV를 안 봐? 네. 영화도? 넷플릭스 이런 것도 아예 안 봐요? 그런 건 OTT는 보는데 그 예비 남편은 TV보다는 컴퓨터를 더 선호해요. 아. 그래서 바로 퇴근하면 바로 컴퓨터 켜서 게임 키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키고 이렇게. 네. 오, 그러면은 OTT 같은 것도 다 컴퓨터로 보시나요? 네네. 오. 그렇죠. 자, 저 구도 다시 집 구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영역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거실도 거실인데, 자,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방과 게임룸 저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기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사실 있어요. 막상 세팅을 하면 뭔데요? 아마 이제 그 중간 PD는 이제 고민 영역일 텐데 네. 저런 아파트에 안방 거실이 있는 구조가 되면은 기껏해야 에어컨이 트윈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하나 들어가고 거실에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들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집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럼 거잖아. 실장님 아들은 에어컨 있나요 방에? 없습니다. 네. 아 근데 다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로 지금 갈 일이 아니라 아들은 지가 알아서 튀어나와요 밖에.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하게 저렇게 게임룸을 처음에 세팅을 했었죠. 근데 저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게임룸에. 네. 완전 이제 최신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방마다 에어컨이 세팅돼 있는데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게임룸에는
특히 부부의 게임룸에는 컴퓨터가 2대죠. 네. 네. 와 진짜 덥겠다. 뒤집니다 저기. 와 미쳤다. 저희 에어컨 무조건 넣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아요? 거실에 에어컨을 크게 튼 다음에 방문을 열어놓고서 합니다.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실 쪽에서 게임룸 쪽 방향으로 선풍기 틉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점점. 이게 남들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세팅하다 보면은 내가 퇴근해서 뭐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은 저 넓은 영역에서 게임룸인데 안방은 에어컨이 있어. 근데 저기는 잘 때 빼고는 안 들어가. 그런데 게임을 오래 하면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는 시간이 적습니다. 자는 시간이 없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저 7시간 정도? 네. 7시간. 그러니까 잘 때 빼고는 안방을 안 들어가는데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어. 근데 잘 때는 에어컨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 당연히 모든 방에 다 있는 게 좋지. 아, 누가 몰라 그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디지털 디톡스 좀 해야겠다. 아니,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 문제는 그래 안방엔 당연히 에어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게임룸에는 안방에는 그래도 최소한 열원은 없잖아. 열원은 없는데 게임룸에는 컴퓨터 2대 돌아간다고. 거기다 모니터 돌아가지. 그런 상태에서 에어컨이 없는데 저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 그죠. 못 버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자마자 이렇게 게임룸을 이렇게 꾸민다고. 그리고 겨울에 지금 이사잖아요. 겨울에는 몰라. 문 살짝 열면은 아유 그냥 시원하거든. 시원해. 이제 어. 1월 달에 이사하시죠? 아 2월 1일. 2월에 하십니까? 3주 남았어. 네. 2주 남았어. 그러니까 그땐 잘 몰라. 이제 점점 한 5월, 6월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덥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에어컨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거실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고 문 열고 나중에 송풍기 하고 시작하고 근데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룸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더워가지고 점점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소파 있으니까 거실에 이제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 심심해 게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다시 다시 나와. 이런 비효율적인 왔다 갔다 겸하다가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게임룸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쉽지 않아요. 대부분 좀 구옥 아파트들은. 그러면은 거실에다가 게임룸을 차리면 안 되나요? 일단 그 네네. 사이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네.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혹시 게임룸의 작은 방에 그 에어컨을 설치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그렇죠. 충격. 대부분 안 돼요. 네, 실외기 놓을 곳이 없어서 네. 그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이제 예비 남편이랑 아주 급하게 토론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 방을 옷방으로 못 써요? 이미 드레스룸이 이미 있어가지고 거기 다 시스템으로 네, 들어가 있구나. 다 짜져 있어가지고 아. 작은 방이 비는 그쵸. 거예요. 이게 자가면 자기 집이면은 뭐 구멍을 뚫든지 뭐 네. 프레임을 설치하든지 자기 결정하에 어떻게든 에어컨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급이 되면은 뭐 요즘 당연히 신식 아파트들은 모든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다 이제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이런 것들을 해놔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옥 아파트들은 안방까지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구멍을 뚫어놔서 집주인이. 그런데 저 서브방들에는 구멍을 안 뚫어놓은 케이스가 많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살지도 않는데 세입자 편하라고 거기다 구멍을 뚫는다? 그거 잘 안 해주거든요. 맞아. 마침 운 좋게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배틀 해가지고 거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아닌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게임룸에 설치 자체가 안 돼. 근데 이 집이 자기 집일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월세 아니면 기껏해야 전세집을 훨씬 오래 사는 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저 게임룸은 더워서 결국 쓰지 못하는 방이 됩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의견 네네. 많이 올려주시는 게 창문형 에어컨이 요새 좀 괜찮다. 그쵸? 그 네. 어쩔 수 없이 결국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씁니다. 근데 창문형 에어컨이 옛날보다 이제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시끄럽고 네,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끄럽고 당연히 이제 이 벽걸이 에어컨이나 밖에 스탠드 에어컨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져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근데 저쪽에 최신형 4090이 2개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4090 한 개만 돌아가도 저 정도 크기의 공간이면은 난방이 필요 없을 정도거든요.
실제로 저 난방 별로 안 합니다. 컴퓨터 켜져 있을 때는 한겨울인데도 가끔 창문 열어요. 4090을 사야 되겠네. 난방을 낮에는 좋아. 난방비 그러니까 절약? 겨울에는 좋은데 이제 여름엔 뒤지는 거죠. 그죠. 예. 그 정도기 때문에 근데 저기다 에어컨을 설치 못 한다? 그러니까 당장이야 막상 살아보지 않았을 때 머릿속에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만 돌렸을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여름 온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까 PD님 말한 대로 그러면 밖으로 빼면 되지 않나요? 거실에서 컴퓨터 하면 되지 않나요? 하죠.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파가 자리를 딱 잡고 있어. 설치할 때는 와서 무료로 설치해주죠. 버리려면 돈 내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리는 것도 처음에 설치해줄 때는 이사 갈 때 같이 움직이니까 그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이게 딱 해줘. 근데 저거 하나만 뭐 빼고 버리고 어쩌고 하려 그러면은 일단 해지지 않았는데 비싼 돈 주고 산 소파를 버려? 이 옵션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못 버려. 맞아. 버릴 수가 없고 버리려고 마음 먹어도 막상 버리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나 소파를 버려본 적이 그렇게 엄청 큰 소파는 저는 본가에만 있으니까 네네. 버려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소파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거 약간 깨알 팁으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요? 네. 그 여기저기 각 지역구마다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료로. 그럼 돈을 내고 이제 수거를 해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결국 남편과 내가 힘을 합쳐서 하나씩 분리해서 들어가지고 아파트 이제 수거장에 내놓고 이제 신고해가지고 앞에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돈 주고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소파는 나 못 들겠던데? 아무리 남편.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는 몰라. 근데 이걸 소파를 딱 쳐다보고 이거를 치우려고 딱 마음 먹은 순간 되게 머리가 아파옵니다. 버릴 일이 없거든. 근데 안 버리게 되면은 책상 2개 어떻게 빼? 소파가 자리 이미 잡고 있고 소파 앞 TV 이 구도가 이미 싹 잡혀 있는데 책상을 어떻게 빼? 그럼 일단은 소파를 빼야지 네. 책상이든 뭐든 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실에 소파가 들어간 순간 옵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도 조절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큰 애가 공간을 딱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벽면을 걔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반대쪽엔 TV가 있는데 뭔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여지가 있어? 거실을 못 건드려요. 그때부터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컴퓨터 시간이 줄어듭니다. 너 앞으로 컴퓨터 안 하실 생각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분명히 컴퓨터가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중간 PD한테 질문. 네. 하루에 주말의 경우 게임하실 때 컴퓨터 몇 시간 하십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은 저 게임룸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으면 네. 여름에는 최소한 뭐 여름에만 해, 겨울에만 해 그러면. 이거 다 강제 셧다운도 아니고. 자, 여기서 한 템포 더 나가면은 자, 소파가 거실이 들어간 순간 저 넓은 거실은 용도가 그냥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감수하고 자, 다시 아까 그 중간 PD 그림으로 올려주세요. 중간 PD 그림. 네네. 널브러져 있는 그 그림.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좋죠. 이거는 진짜 너무 좋거든. 그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의외로 저 옵션은 침대에서도 가능합니다. 침대에 옷 입고 올라가기 싫은데? 맞아요. 아니 그건 눈만 그런 거고 얘도 그렇다잖아. 얘는 들어가자마자 씻고 안 되잖아요. 근데 소파에 눕는 거랑 침대에 눕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이 침대는 넓어가지고 이게 착 감기는 그게 없어요. 침대는 그냥 자려고 눕는 거죠. 맞아요. 모든 그치만- 걸 다 원할 거면은 뭐 방 4개, 방 5개 있는 집 가가지고 방마다 꾸미시고 화낸다. 들어가자마자 시스템 에어컨 그냥 하세요. 뭐 머리 골아 풀 필요가 뭐가 있어? 미간 피세요. 미간. 가서- 뭐 월세집 들어가가지고 시스템 에어컨 새로 설치해 그냥. 미간 가서 피세요. 우유랑 응? 멸치 좀 사와. 어? 그게 안 되니까 일부 옵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우선순위를 세팅해야 되고 네. 장단점을 세팅해서 어떤 부분은 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완벽한 걸로만 다 세팅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거실로는 우리는 잠자코 계속 들어줬는데 소파랑 침대랑 눕는 거 다르다고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도 돼요? 아니 화를 낸 게 아니죠.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아니. 그 와식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가급적 네네. 집에 있을 때 누워 계세요? 침대가 있으면 누워 있죠. 침대가 있으면 누워 있고 소파에 있으면 소파에 누워 있고 아, 어쨌든 네. 누워 있잖아요. 가급적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네. 실장님 네네. 가급적 누워 계시나요? 가급적 앉아 계시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집에 있으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눕는 것과 소파에 눕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를까봐. 여기까지 얘기해도 불같이 화를 냈잖아. 소파는 기본적으로 침대 앞에 있기 때문에 침대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 TV도 누워서 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쵸. 근데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단 소파처럼 팔걸이가 없잖아요. 저는 맞아. 주로 팔걸이에 눕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베개로 이게 뭐 대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옆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소파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이런 구성도 가능하고 침대보다 훨씬 더 베리에이션을 높게 할 수 있어요. 포즈도 여러 가지로 바꾸고 다리도 위에 올릴 수 있고. 와, 그걸 진짜 누가 너무 맞아. 몰라? 그걸 누가 모르냐고. 너무 맞아. 근데 왜 화를 내? 아 뭐 그렇게 당연히 그런 장점이 있죠. 당연히 그런 장점이 있지. 근데 그것만 하고 살 거면 그렇게 세팅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네네. 그게 나는 그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 옵션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신 명확하게 내가 그렇게 세팅을 했을 땐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해도 이제 못 고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김수리님이 이제 네네. 곧 있으면은 PD에 디스크가 나갈 거다. 네. 디스크 안 나가려고 필라테스 하는 거야. 필라테스에서 교정해주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세로 진짜 완전 불량한 자세로 누워 있어.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필라테스 하는 거야. 잠깐 제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아 물론 저는 이제 짬이 조금 더 됐기 때문에 요 화면 말고 컴퓨터 화면. 그러면은 잠시만요. 소니캠 토크캠 끌게요. 네, 토크캠을 끄면 이제 보이죠? 잠깐. 토크캠 끌게요. 네네. 아 그러면 게임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 좀 줄일게요. 자, 현재 제 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 개인 방입니다. 네. 개인 방에는 여기 앞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랑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TV가 있습니다. 제 개인 방에 게임용 TV가 있고 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침대가.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엔 여기서 게임을 하고요. 여기 모니터가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여기서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약간 자취방 아닌가요? 그쵸 세팅을 해놨어요. 거실과 별개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다시 돌리면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내가 행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TV를 보는 시간과 뭐 OTT를 보는 시간,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시간, 분명히 자기 어떤 생활의 패턴이 있을 거고,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뭐 남편이 됐든 반려자랑 같이 하는 어떤 가장 오랜 시간 보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곳은 되게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잠깐 보내는 곳은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나중 가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실은 무조건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세팅을 하지 말고 그 넓은 공간을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거실은 그냥 이래야 돼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무조건 세팅하고 보는데 그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이거는 뭔가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꾸미는 게 맞죠. 오히려 정말 이렇게 아까 그 중간 PD처럼 누워서 저 푹 쉰 저거 좀 띄워주세요. 예. 요거를 정말 원하신다면은 저는 소파도 그냥 우리가 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로형 긴 소파랑 앞에 살짝 튀어나온 약간 기역정 소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세팅하는 건데 정말 저걸 원하신다면 저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2대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실을 네. 거대한 게임룸으로 꾸미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 거실에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컴퓨터로 하시고 네. 중간 PD는 그 옆에다가 1인용 리클라이너를 놓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네. 이런 거는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하고 타협을 한 게 거실에 게임룸을 하자. 네. 실장님의 의견 말을 듣고 실장님 의견에 너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저의 로망을 잠시 접어두고 실장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많이 생활할 것 같은 게임룸을
거실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남편도 동의? 남편 동의. 근데 이거는 제 주변 분들이 약간 우려와 같은 말을 한 가지 하셨는데 이제 거실은 이제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네.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말씀하셨나요? 아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룰라 방지하려고. 탈룰라 방지하려고. 네. 아 근데 요걸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제가 왜 이걸 권해드리냐면은 가로형 긴 소파는 막상 누워가지고 앞에 있는 OTT를 장시간 볼 때 생각보다 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눕죠. 옆으로. 결국은 사람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OTT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도 오래 불편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누웠다가 다시 앉았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TV 방향을 딱 바라보는 저런 리클라이너형 소파 포지션이 진짜 편해요. 장시간 앞에 있는 OTT를 시청할 때 되게 편하고 옆에 이제 가니 테이블 같은 데 뭐 먹을 거라든가 다리를 앞으로 쫙 펴고 뒤로 이제 각도 딱 조절해가지고 앞으로 딱 OTT를 보는 게 자세도 편하고 오래 이걸 보기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세팅을 한다는 거는 뭔가 영화라든가 OTT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왕 그렇게 세팅할 거면은 사실 스피커 시스템도 조금 갖춰놓는 게 엄청나게 좋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단순히 TV만 띄워놓고 이걸 보는 거랑 조심해야 돼요. 어. 여기서 낚여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네. 오디오 몇백만 듣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TV만 갖고 영화를 보는 거랑 앞에 이제 사운드바라도 하나 놓고 영화 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요새 TV가 특히나 얇게 나오다 보니까 소리 스피커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소리가 뒤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사실 별로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사운드바라도 하나 딱 놓으면은 소리가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소리가 좋거든요.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소리 엄청 좋고. 요새 당연히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데 그게 이제 화질만 볼 게 아니고 사실 그 넷플릭스 소스들이 정말 좋은 거는 소리가 정말 잘 녹음되어 있는 영화랑 드라마들이에요. 특히 그런 것들을 뭐 5.1 채널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영화관 가서 본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5.1 채널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죠. 뒤쪽에 스피커 놓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가로형 긴 소파면은 뒤쪽에 아예 스피커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벽을 딱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파 뒤에는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리어 스피커들을 아예 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1인용 소파가 두 개 딱 그 보는 각도로 딱 돼 있으면은 뒤쪽 공간도 무언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스탠드형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네, 뭐 놓는 거. 스탠드를 해도 좋고요. 뭐 이거 벽에 걸어도 좋고. 뭐. 걸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 뒤에. 그래서 뒤쪽 공간에 뭐가 있으면은 그 뒤쪽에 스피커를 놓고 뭐 제한적으로나마 약간 그 멀티 채널을 구성해가지고 이 TV 방향으로 딱 보게끔만 세팅해 놓으면은 영화 하나 볼 때 아예 이 체감이 다릅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옆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막 5.1 돌비로 틀어놓고 그 엔드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옆집에서 오는 아니 거 아니에요? 볼륨 조절을 하시면 되죠. 뭐 꽝꽝꽝 틀어놓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실감 나는 네. 정도로 소리. 그러니까 깔리면 채널이 조금- 여러 개인 거랑 소리 크기 당연히 크면 좋긴 한데 그냥 이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주는 이 경험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크게 못 키우니까 이게 약간 아까운 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채널이 그러니까 소리가 분리돼서 들리는 것에서 오는 경험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윗집에서 골프 퍼팅 연습도 안 돼요. 그게 뭐야? 예. 아 심하시네 거기는. 그래서 정말 거실에서 이제 OTT 보는 게 그 영화가 훨씬 영화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도 오히려 거기 그 환경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거실을 세팅해 두시면은 더 만족감이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디폴트적인 구조 말고 소파를 할 때 꼭 그런 가로형 긴 소파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앞을 딱 바라보는 이 리클라이너 형태가 더 좋냐? 라고 하면은 리클라이너 형태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제 리클라이너 네. 좋아하는데 그 단점이
저는 소파에서 주말에 누워서 TV나 뭐 넷플릭스 보다가 그냥 잠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 리클라이너 옆으로 못 누워. 나 옆으로 누워야 아니, 꿀잠 자는데. 본인이 그게 베스트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본인은 이미 거기에 딱 만족감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바꿀 필요 그래서 없죠. 예. 내가 누워본 거 중에 최고는 빈백이었어. 네네. 네, 빈백이 진짜 좋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그런 소파에서 선택하지 말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빈백이 더 편하더라. 라고 하면 그런 정형화된 소파 말고 빈백을 뭐 세팅해 보는 것도 방법인 거고 뭐 리클라이너를 세팅해 보는 것도 방법인 거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좀 더 그 비싼 공간을 나한테 딱 맞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좀 흔들리는 상태라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네, 당장 이번 주말에 혼수를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근데 아까 그 말 이제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그 말 뭐 거실 들어와서 뭐 집의 분위기를 거실이 이제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요? 집을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친구들도 놀러 올 수 있고. 뭐 걔네들 뭐 얼마나 놀러 온다고? 아 그건 그래. 아니 집을 우리 둘이 살려고 비싼 돈 주고 구한 거지 걔네들한테 보여주려고 비싼 돈 주고 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 손님 올 때는 큰 상 같은 거만 하나 있으면은 잠깐 뭐 불편하더라도 어차피 뭐 잠깐 있다 가실 건데 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그 공간을 꾸밀 거냐 아니면 1년 365일 중에 365일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공간을 세팅할 거냐 그래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더 오랜 시간 그 곳을 보내는 우리를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남 보여주려고 그 공간 세팅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집에 손님이 좀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친구가 오든 부모님이 오든 뭐 동생이 오든 뭐 오빠가 오든. 같이 안 살아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주 일단 님 친구는 별로 안 올 오지 거 아니야. 제 친구들이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신혼집에 자기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친구들이 결혼하고면은 자주 놀러 올 것 같아요? 결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놀러 와요? 지금은 그냥 뭐 술 먹고 재워줄 때. 근데 결혼했는데도 재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신혼부부 집에서는 네. 잘 안 자죠.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뭐 집들이 할 때 잠깐이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은 하루에 그 놀러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니, 남편 친구분들이랑 좀 어울리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안 어울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게 하면 안 돼요. 양쪽 다. 아니 그럼 나중에 누가 치울 거야? 결국 다 일이야 일. 나가서 먹고 나가서 만나. 왜 집안에서 그래? 그죠.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부모님 뭐 놀러 오시거나 그럴 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 와서 뭐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오시면 어디서 주무시지? 게임룸? 거실? 그러면 거실에서 재울 생각이었어요? 거실에서 보통 주무셔야- 안방 내주죠. 그럼 이 친구들은 거실에서 보통 자고 보통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한테 안방 내주는 거예요 원래? 네. 그렇구나 나 몰랐어. 아니 가장 편한 공간을 보통 내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결혼을 하니까 아기도 네.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기 낳으면 거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가 안 통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어차피 못 누려. 나중 그러네. 가면. 어차피 거실을 게임룸으로 쓸 수 있는 건 이때뿐이구나. 그쵸.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바닥에 알록달록 뭐 깔고 매트 깔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때부터는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주도권이 아이를 위주로 모든 게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셨어요, 시장님네 거실은? 지금요? 아니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아니 그냥 우리는 최근까지도 아주 전형적인 거실이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도? 그렇죠.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도 거기가 쉽게 못 바뀐다니까요. 소파가 이미 이렇게 있고 TV가 있는 구도는 애 키우느라 바빠서. 애가 있든 뭐가 있든 그 한 번 자리가 딱 잡힌 순간 그 구도 자체가 안 바뀌어진다고요. 그냥 그 앞에다가 매트를 깔 뿐이야. 매트 정도만 깔고 소파 테이블은 좀 날카로우니까 소파 테이블은 이제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밑에다가 이제 매트를 쫙 깔아서 아이가 이제 넘어지든 어디 부딪히든 좀 다치지 않게 매트의 공간만 점점 좀 늘어나는 거지. 모서리 커버해주고.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늘어나는 거지. 여전히 소파는 못 건들죠. 그러니까
소파는 한 번 들어온 순간부터 걔는 영원히 거기 그냥 붙박이 느낌으로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볼 들어온 수 순간. 있겠다. 그리고 또 비싸잖아. 큰 비싸죠. 소파가. 네. 그리고 큰 가구는 이사할 때 당연히 계속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소파가 엄청 비싼 소파가 아니면 안쪽 프레임이 좀 허술해서 이사를 좀 자주 가면은 좀 뒤틀리고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면 뭐 이렇게 이사 갈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셋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뭐 자주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면은 소파가 상당히 잘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이제 가죽도 이렇게 기스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잦은 이사가 예정돼 있을 때 큰 가구가 많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큰 가구를 그냥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 혼수하러 간다 그러니까 네네. 여기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좀 혼수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 소파. 아니 그치 침대 같은 건 그냥 뭐 어차피 네. 필요한 거고 무조건 네. 사야 되는 건데. 아, 침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침대 프레임은 다 뭐 나중 가서 이쁜 거 어쩌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생각보다 침대 뒤에 기댈 일이 많으실 겁니다. 침대가 있으면은 침대 누울 용도로만 쓰는 경우인데 실제로 침대 뒤쪽에 이렇게 기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쁜 침대들이 대부분 이 뒤쪽이 딱딱하거나 기대기 되게 불편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침대 뒤쪽 요 파트가 없는 침대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보기엔 되게 이쁘고 깔끔해 딱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기댈 일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그 침대 위에서 뭐 스탠바이미 같은 어떤 그 거치형 스탠드형 TV 같은 것들 하나 세팅해 놓으면 침대에 누워서 그 자기 전에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침대 쪽에 기댈 일이 꽤 많거든요. 만약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침대 뒤쪽 여기가 좀 기대기 편하게 세팅 가능한 침대로 구하면은 활용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벽에 베개 대면 되지 않아요? 뭐 그 베개를 정말 난 오랫동안 기대도 편하게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고요. 예.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지금 침대보다는 지금 소파 생각 때문에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 떠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 집 아니면은 큰 거 사지 마세요. 그럼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사를 가면서 어차피 다 망가져요. 이사를 가면서 다 망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내 집은 언제 사요? 그건 뭐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근데 언제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여기 오래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보통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본인들 각자 나름의 어떤 시점이 오긴 하겠죠. 근데 40년 후 꼬부랑 할머니가 된 우리 중간 PD가 이제 드디어 큰 소파와 좋은 침대를 사러 갑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로망 이룬다. 그거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 이제 본인이 그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 싶은 타협점이 오긴 하겠죠. 영원히 이제 못할 수는 없겠는데 다만 극초창기 때는 그것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이사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야 될 게 좀 많고 하잖아요. 그런 시점일 때는 짐을 안 늘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때 그 40년 뒤에 큰 침대 사러 갈 때 그때도 라이브 합시다. 노년 게이머. 이런 게임 말고. 그런 시기라서 결국 저는 그 넓은 공간을 가장 내가 잘 이용할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막상 살다 보면은 에어컨 영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에어컨 영역이 아닌 곳은 사실상 막상 살면은 거기는 죽은 공간이 무조건 돼요. 실장님 댁에는 지금 에어컨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인원 형태로 안방이랑 이제 거실은 당연히 돼 있고 제 방에는 이제 에어컨을 하나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아들은 안 해줘요? 아들 방에는 없는데 자기 방에는 하고 아들은 왜 안 해줘요? 아들은 지방에 잘 없어요. 지금도 밖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지방에 아직 컴퓨터가 없습니다. 안방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안방에서 보통 컴퓨터를 해요. 그리고 그 아까 저 푹 쉰 소파 저 포즈를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아들이에요. 컴퓨터 못하는 시간에 리클라이너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저 포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취합니다. 그러면은 그 리클라이너는 한 대 두신 거네요 집에. 그렇죠. 그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정자세를 취하게 되는 곳이다 보니까 1인용 리클라이너는 앞에 또 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뭐 OTT 같은 거 할 때 또 와이프가 큰 화면으로 이제 게임 할 때는 그 리클라이너에서 이렇게 스위치랑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게임을 합니다. 너무 좋겠다. 네. 약간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갈등 중입니까? 저번에 그 점심 먹을 때 얘기할 때는 한 절반 정도 넘어갔었는데 오늘 방송으로 한 네. 거의 거실은 짐 아니, 넘어갔어. 소파는 짐땡이야, 짐땡이. 응? 아,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이래요. 제가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요. 실장님이 진짜 막 효율적이고 막 현실적인 막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 로망보다는 실장님 말대로 하면은 맞아요. 실장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자기 로망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대가리 한번 깨져보고 그냥 해보는 것도 다음 방향 틀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몸으로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해봐.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때 아, 난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이제 이번 올해 여름만 딱 와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줄 알아요? 어차피 저 게임룸에는 게임을 못 해. 그러면 소파는 이미 들어와 있어. 컴퓨터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모니터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구도가 나오는지 알아? 소파 앞에 그 모니터는 이제 소파 옆에 놓으면 되니까 아니 모니터가 아니라 본체는 근데 모니터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은 소파에 기대서 앞에 소파 테이블에 모니터가 올라가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아, 소파가 게이밍 의자가 되는. 거의 소파에 뭐- 못 앉지. 소파는 게이밍 의자의 등받이가 되는 아, 거죠. 등받이가. 등받이가 되고 소파 테이블에 이렇게 놓는데 그 진짜 흉측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 뒤지겠는데. 아니 딱 그 거실 이 불을 딱 켜면은 죽을 것 같아. 이 비주얼을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참을 것 같아. 불을 딱 끄고 앉잖아? 에어컨 솔솔? 아... 그래 여름에만 이렇게 살자. 이렇게 됩니다. 그 불족 같은 게임룸에서는 어차피 못해. 어차피 못 버틴다고. 그러면 게임을 안 하든가 그냥 눈 딱 감고 컴퓨터 밖으로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래도 이 집은 이제 중간 PD도 게임을 하고 남편도 게임을 하고 네네. 이러니까 이제 우리 게임방을 거실로 한번 옮겨보자 이런 이제 의견 합치가 되는데 네. 한쪽만 게임하거나 네. 한쪽만 뭐 컴퓨터 많이 하거나 이러면 진짜 곤란하겠다. 네, 보통 와이프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 여름에 쪄 죽는 거야? 4090 달고? 근데 보통 게임하지 마 하고 그거 하면 땡이에요. 누가 하랬나? 누가 400 달랬어? 4090 안 쓰면 되잖아. 누가 달랬어? 3080 달면 되잖아. 그것도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없으면 컴퓨터가 없어도 더워요. 에어컨 없으면 우리나라 기후는 이미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기후로 바뀌었어. 이거는 근데 요새는 그 우리가 다들 게임을 하면서 자랐다 보니까 네네. 여자분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고 남자분은 게임에 깨짜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집도 이제 또 와이프 하자는 대로 하게 돼요? 게임룸을 거실로 만들 거야 이러면은 남편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편이 보통 이제 싸우기 싫어. 나중 가면은 이제 점점점 이제 본인 성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결혼할 때까지는 좀 잘 져줘요. 그때까지는 싸우기 싫으니까. 네네네 잘 져주기 때문에 그래도 하자는 대로 보통 합니다. 네. 게임을 재밌게 잘 하시는 여성분을 만나셔서 네네. 근데 가급적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 가장 맞아.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취미생활 맞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결국 결혼을 한다는 건 자신의 일부를 내주고 결국 서로가 각자의 일부를 내주고 이제 맞는 접점을 찾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형태들을 만들어 주겠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정말 배려가 잘 돼 있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남편만 게임을 하고 반대로 이제 부인만 게임을 하는 경우에 게임룸을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써주시겠죠. 거실은 내 뜻대로 세팅하고 게임룸은 게임룸대로 세팅을 하고 그렇죠. 대신 게임룸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시원하게 할 만한 나름의 방법을 강구를 하거나 그렇게 각자의 영역과
뭐 공통의 영역 그런 부분들을 잘 합의하에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게임 룸에다가 에어컨에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의외로 그 부분이 안 되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이사 다닐 때 그럴 때 2년마다 보통 전세 2년이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보통 많이 다니잖아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는 비싸니까 엄두도 못 내고 좀 구축 아파트 위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집주인이 그거 오케이 해주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구멍 뚫는 거? 예. 그 구멍 뚫으면 다시 메워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어차피 안 사니까 자기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구멍 뚫게 해주는 케이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저는 이제 게임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보통 안방은요 뭘 놓을 수 자체가 없어요. 안방은 붙박이장이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고 침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각이 그냥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 안방에 딸린 화장실 쪽으로 이 공간까지 빠지고 나면은 애초에 벽에 뭘 붙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방에는 컴퓨터 설치가 거의 안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어지간한 아파트는 대부분 다. 그렇구만. 창문형 에어컨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을 때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막상 우리의 로망은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OTT를 보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그러면 내가 이어폰으로 귀를 막아야 돼. 근데 기껏 집까지 와가지고 이어폰으로 이제 소리 들으면서 그 게임 하고 싶진 않죠. 그렇다고 헤드폰 좋죠. 덥지. 여름엔 덥고 무겁고 무거워. 한 8시간쯤 게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게임을 장시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목이 아픕니다. 이게 두통 와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로 하고 싶은데 옆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왱 있고 맞아. 이 사람들이 엄청 거슬리거든요. 저는 초기에 이제 나스를 제 방에 놨다가 나스 가끔가다 이제 하드 읽는 소리 나거든요. 끼릭 네. 끼릭. 뒤지겠는 거야. 잘 때도 나겠네요. 그래서 나스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초기에는 당연히 저는 어떤 시스템 꾸미고 네트워크 꾸미는 것 같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스를 제가 쓰는 거 와이프가 설치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해요. 대신 자기가 모르는 물건이 밖에 나오는 걸 싫어해요. 거실에다가 그런 거 두지 마. 그렇지. 사서 설치하고 그거 다 상관없는데 밖에 나오지 마. 방에서 다. 그리고 난 솔직히 좀 억울한 게 공유기는 같이 쓰는 건데 공유기도 못 나와. 공유기도 방에. 공유기도 내 방에 있어. 공유기가 너무 과하게 거대하거나 흉측한 건 아닌가요? 아니 커버하려면 커질 수밖에 없지. 공유기는 그 아파트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스 솔직히 말하면 나스도 제가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해서 거실에 있는 TV에서 나스에 있는 어떤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탁 해놨단 말이야. 사실 지도 같이 쓰는 건데 나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또 못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못 나옵니다. 아무튼 못 나와. 자기가 모르는 물건은 밖으로 나오지 못해. 나올 수 있는 거 스위치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플스는 못 나오는데 스위치는 나올 수 있어. 스위치는 나올 수 있어. 스위치는 본인이 나오지 하거든. 마. 스위치는 본인이 하니까. 나오지 마. 웃겨. 뭐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나스가 한 번씩 끼릭끼릭 할 때마다 거슬리죠. 거슬리더라고. 근데 마찬가지예요. 창문형 에어컨도 이제 어쩔 수 없으면은 사람이 나 이 더워서 못 견디겠다가 이거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스트레스 받는데 더운 게 더 커. 그러니까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버티는 거지. 이제 OTT 보는데 뭐 넷플릭스 영화 보고 있는데 집중해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그 넷플릭스 영화나 막 이런 소리 같은 거 집중해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웽 하면은 참고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지 최적은 아니거든요. 실장님 방 전자파 감옥이래요. 너무 웃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만족감은 높습니다. 만족감은 아주 높습니다. 제 방은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아까 제 방 다시 이 화면 보여주세요. 전자파 때문에 화 많아진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소니 카메라 끼고. 네네. 게임컴을 켜야죠. 됐다. 네. 우리 집에서 제 방만 그 음성으로 네. 불이 켜지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 등도 실장님 방에만 그 IoT가 돼 있나요? 그렇죠. 방에만. 제 방에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거실에도 해주셔도 되잖아요. 해주기 싫어서 혹시. 힘듭니다.
그리고 비싸. 내 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천장등이 그러니까 그게 비쌉니다. IoT도 당신 방에서만 해.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와이프가 제 방에만 불 끌 때는 말로 끕니다. 음성으로 꺼요. 이거 제 방만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 오케이 구글 불 꺼줘라고 하면 제 방만 꺼지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빨래 같은 거 꺼낼 때 오케이 구글 불 켜줘, 불 꺼줘 이용은 해요. 제 방에만 제 방에만 이용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딴 데 설치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아 굳이 약간 번거롭고 싫구나.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구글로 지금 그 IoT가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옵션 효과는 제 방에서만 들어갑니다. 실장님 방이 뭔가 그런 실장님만의 월드로 꾸며져 있네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런 자신만의 동굴을 결국 찾게 됩니다. 미치겠다. 이게 이제 넓은 곳에 사는 어떤 미국 분들은 보통 이제 차고라든가 이런 네. 데를 이제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방은 또 사모님 공간이네요. 그렇죠. 잘 때만 들어가니까. 잘 때도 안 들어가시나요? 방에서 주무시나요? 제 방으로 아.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코골이 때문에 아, 예. 그렇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중엔 분리하게 되는데 뭐 같이 있을 때도 자신만의 어떤 영역이라는 게 다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꾸미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재미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내 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근데 전자파가 좀 심하긴 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빨래도 방에서 꺼내 가시는 거면은 네. 실장님 방에서 네. 실장님 빨래를 사모님께서 꺼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가끔 내가 내놔야 됩니다. 하숙생 아닌가요? 집에서 하숙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서로 안 맞잖아요. 나는 밤까지 방송을 하니까. 아, 그래도 사모님 들어오면 깨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라이프 사이클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해지긴 한 느낌이긴 합니다. 대신 주말에는 주말에 이제 술 한잔 네, 하시면서 술 한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말을 이제 즐겁게 보내는 형태로. 또 각자 방에서 게임 하신다니까 이게 또 네. 가족이 또 스타일이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뭐 이렇게 좀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실장님이 방송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이런 게 좀 안 맞으면은 또 좀 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와이프도 발전스 게이트 시작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고요. 네. 서로 이제 게임이 좀 안 겹치는 영역들이 제법 있긴 한데 또 맞는 부분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실장님이랑 게임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근데 뭐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런 온라인 게임들을 점점 안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 이제 남 눈치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싫으니까. 네네. 옛날에 이제 와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같이 하고 했었는데 네네. 점점점 와우도 좀 안 하게 되고. 아 근데 실장님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음.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혹시 뭐 과한 혼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아닙니다.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 발더스 게이트 같은 거 할 때 처음엔 뭐 한 번은 그냥 공략 안 보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와이프는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공략 찾아보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성향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어쨌든 얼추 마무리? 네 여기까지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어쨌든 네 실장님의 적극적인 어필로 아니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저 죽으면서 후회하게 돼 있어 사람은. 저 게임룸 생각 자체는 아마 그 더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았나요? 그래 제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지금 네네네. 아 근데 마무리 쉽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기 어. 스트리밍 룸에서 네. 여름에 해봤잖아요. 네. 진짜 죽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컴퓨터 2대를 놓고 조그만 방에서 에어컨 없이 게임을 하는 건 정말 자살할 행위예요. 아, 네, 저도 네.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열사병 걸려 열사병. 근데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 에어컨 설치할 생각까지 못 해봤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게임 룸까지만 상상을 하고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집주인한테 물어보게 된 거잖아. 나 저한테 말 듣고 네 실장님 말 듣고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지? 그거를 그때서야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그 밥 먹을 때 보통 네네. 이런 생활 상담 많이 합니다. 그 연구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구할 때 어느 지역으로 구해야 되냐부터 해서 출퇴근 어떻게 하냐부터 해서 이런 생활 상담의 장. 네, 그렇죠.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집 구할 때. 근데 만약에 그 인지를 혼수 가구 다 산 다음에 그 인지를 했어봐요. 네 그래서 진짜 딱 타이밍이 진짜 좋은 게 일단 오늘 마무리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하세요. 진짜 웃겨. 실장님
피디님의 적극적인 그 의견을 받아서 거실에 네네. 게임룸을 옮기는 걸로 하고 네네. 이번 주 혼수 구매는 소파와 TV 값은 아끼는 걸로. 아, 아 남편이랑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요? 잠깐. 일단 방송 끝나고 혹시 이런 구도 어떠신가요? 어떤 구도요? 이런 구도.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잠시만. 어차피 제가 그리고 있으니까 네. 전환을 해주시면. 자. 어차피 거실의 가장 넓은 어떤 벽면, 네. 한쪽 벽면은 이제 컴퓨터 2대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붙은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거보단 좀 괜찮을 텐데 벽걸이 TV가 요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옆에 리클라이너 2인용 리클라이너면은 컴퓨터를 하면서 평상시 컴퓨터를 하고 네. 벽걸이는 어차피 TV가 앞에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의자만 2개 치우면은 리클라이너로 TV 보는 각도 나옵니다. 그 모니터가 방해 안 네, 해요? 모니터. 그러니까 높이를 좀 높여야 되겠지. 목 아프지 않아요? 네? 예, 너무 높아지지 않아요? 리클라이너 어차피 뒤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일반적인 그 TV 장이 생각보다 되게 낮잖아요. 원래 되게 낮게 세팅됐잖아요, TV 장. 네. 근데 그거보다 되게 높은 장 위에 TV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누워서 위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다라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모니터 암 추천 그렇죠. 많이 모니터 함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내려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양쪽 다 그 원하시는 것들을 둘 다 이룰 수도 있죠. 그냥 불을 끄면은 이 앞에 좀 번잡스러운 것들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불 꺼놓고 TV만 켜져 있으면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야만 안 거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1인용 리클라이너 2개가 뒤쪽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둘 다를 취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팝콘이나 맥주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그러면은 테이블로 딱 세팅돼 있으면은 그 우리 중간 PD는 영화 보고 싶은데 네네. 남편은 게임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가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됩니까? 그거는 뭐 이 집을 안 봐서 모르겠네. 그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창의력을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창의력. 네네. 빔 프로젝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막상 이게 안 키게 돼요. 점점 안 키게 됩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 계속 이어가실래요? 마무리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말대로 하기로 결론은 했다. 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오늘 마무리는 네.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우리 뭐 평소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 네. 네. 존댓말만 할 뿐. 재밌고 처음에 제가 결혼 소식 밝힐 때 저의 결혼 소식을 발표하는. 밝힐 때 축하해주신 분 되게 많은데 처음에 감사 인사 못 드려가지고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네. 쇼파 사지 마세요. 네. 축의금 꼭 많이 하세요, 실장님.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같은 친구인데 축의금 많이 해야죠.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1인용 리클라이너는 저희 집에 지금 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거 나중에 하나 추천드릴게요. 브랜드가 뭐예요, 그거? 한샘이었던 것 같은데. 한샘? 예. 나쁘지 않은. 근데 그 리클라이너도 엄청 네. 큰 소파에 네. 이렇게 앞에 하면 이렇게 탁 네. 올리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그냥 앞에 발받침도 나쁘지 않아요. 스툴. 생각보다. 저 그거 쓰는데 스툴로 하는 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툴 되게 좋은 거 사면. 이게 왜냐면은 스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위치를 그때그때 막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막상 이게 그 리클라이너 형태로 누워있을 때 대신 등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클라이너처럼 조절이 딱 되는데 네. 다리 쪽을 꼭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는 저처럼 다리 긴 사람은 이거에 올라와봐야 발이 끝까지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스툴이 편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스툴 그런 그 소파형 스툴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단단한 쿠션인 걸로 그거 사면 활용도가 꽤 괜찮아요. 저 거기다 밥도 올려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리클라이너를 상상할 때 그 허벅지 쪽에서 이것들이 푹 올라오는 요것만 상상하는데 네. 등받이 쪽은 리클라이너처럼 이렇게 싹 조절이 되는데 앞에 다리 받침은 그냥 스툴로 해결되는 리클라이너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에 생각보다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시면은 결혼하니까 그 사비로 리클라이너 하나 어떻습니까? 사비 지출 한번
두통이. 감사합니다. 오늘 완벽한 마무리. 사비 지출 대전. 네. 그 결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수가구 형태로 좋은 걸 사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많이 들 거예요. 아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진짜 이사 가면서 다 망가집니다. 좋은 거 사주기 싫어서. 아니. 자꾸 이제- 그렇게 몰고 가지 말고. 이제 첫 마디만 들어도 알 것 같아. 빌드업. 그러다 보니까 그 혼수 비용을 좀 많이 차라리 초기에 세이빙해서 다른 용도로 좀 더 쓰시고, 혼수 가구나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공간이 안정화될 때 하나씩 완성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아마 좋을 거예요. 네. 네. 이미 소파 값이랑 TV 값 아껴서 그 남편한테 TV는 아낄 게 아니긴 한데. TV는 큰 거 사야 돼. TV는 또 왜 아끼지? 근데 끝나가는 방송에 또 불을 붙이네. TV는 무조건 80인치 이상 가야 돼. 근데 그러면 TV를 제대로 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 보라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제가 65인치 샀는데 네.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음에 무조건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내가 TV를 놓는 공간이 허락하는 가장 큰 사이즈를 살 거야. 저는 100인치 사고 싶어요. 100인치. 정이 안 되면은 2명 중 1명은 TV로 모니터해. 그러면 아, 요새- 80인치를 어떻게 그러면은 해? 눈이 너무 뒤에서 떨어져서 하든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콘솔 게임이라든가 트리플 A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OTT를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화면이 커야 되거든요. 메이플 제외하는데. 그거는 아무렇게 하세요. 네. 그건 아무렇게 하시고. 그래서 큰 TV를 보는 영역들은 나름의 또 그 나름의 분명히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 생활 환경에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가 또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보통 많이들 TV 크게만 집중하시는데, 큰 TV가 멀리 있는 거랑 조금 가까운 TV가 가까이 있는 거랑 어차피 크기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핸드폰 눈앞에 보는 것도 그쵸. 70인치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이제 거리감에 적당한 크기를 배치하면은 만족감이 높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TV 무조건 큰 거 사야 돼요. 그럼 그 큰 TV 80인치 TV 대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 그건 그냥 그 힙스터템이에요. 스탠바이미도 생각보다 만족도들이 상당히 높은 아이템이에요. 네, 나중에 엄청 후기 그렇죠. 찾아보세요. 왜냐면 스탠바이미가 침대에 누워서 보통 아까 말한 대로 안방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탠바이미는 침대 머리맡에, 그러니까 다리맡에 놓고 크기를 조금 더 세팅하면은 거실 TV처럼 크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실의 소파 위치랑 TV 거리보다 침대 다리 쪽은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소파 TV만큼 크지 않아도 화면을 꽤 확보할 수 있다고요, 크기를.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의견 올랐는데 네네. 스탠바이미랑 유사한 그렇죠. 중소 바이미가 좀 싸. 근데 그런 네. 거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그런 거는 충분히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정품 스탠바이미 말고 지금 뭐 움직이는 스탠드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모니터 큰 거 세팅해도 사실상 되고요. 모니터에 이제 OTT 기능들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차라리 좀 세팅하면은 그건 나름대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스탠바이미는 살짝 감성 한 스푼 때문에 조금 약간 비싸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엌에서 뭔가 이렇게 요리할 때도 옆에다가 이제 레시피 유튜브 같은 거 띄워놓는 용도로도 되게 편하고, 이게 막상 그 휴대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요. 네, 아까 보니까 욕조 목욕할 때 갖다 놓으신다고도. 네네. 그래서 의외로 쓰는 분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게 그 스타일입니다. 화면 크기는 좀 작아도 대신 가까이 당기면 되니까. 그러면 둘 다 해라. 둘 다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둘 다를 그거 노려보라는 비교할 게 거죠. 아니야. 무조건 TV는 큰 거, 스탠바이는 아니 TV 사고 살까 말까 고민. 나는 둘 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컴퓨터 영역과 TV 영역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각을 잘 봐보세요. 어떻게 각이 될 거야. 85인치 사야 돼. 85.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좁은 공간, 제 방 좁은 공간에도 TV랑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TV 안 본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어. 아예 그냥 남편은 아예 안 보는데 나만 보는 용도인데 내가 85인치를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유튜브 같은 것도 다 TV로 봐가지고 네, 저도 본가 가면 그러거든요.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보세요. 85인치면 또 비싸요. 비싸죠, 비싸. 네, 아무튼
공간을 이미 누구가 약간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말고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공간으로 꾸며라.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좀 요점이 근데 되겠죠. 결혼하면 남편도 TV를 보게 됨. 그냥 같이 보게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와이프랑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냥 나오라고 하면 됩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남편이 나오라 그러면 같이 나가주고 제약하지 말고. 제외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우리 중간 PD 평소에 너무 일도 잘하고 정말 고트 직원입니다. 고트 직원. 아, 진짜 제가 이게 일에 허덕허덕거리고 있으면은 그 살짝 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찰떡같이 제가 이거 할까요? 이러면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엄마보다 더 고마워. 정말 고트 직원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채널에서 일하면서 이제 애도 낳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합시다. 네. 영원히 뼈까지 뼈까지 묻겠습니다. 내 뼈가 먼저 삭을 거라. 나보다 어리니까.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해주시고 결혼 준비 잘 하시고. 네. 네.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또 나오세요. 아 오늘 당두대 방송 아니었나요? 단두대요? 아니죠. 근데 막상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디자인 하나 뭐 이렇게 책상을 뭘로 할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고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 그쵸 아직 안. 그렇죠. 아직도 오히려 혼란이에요. 이제 소파를 버렸으면은 책상을 신경 써야 돼요. 책상을 넓이를 160 사이즈로 하느냐, 뭐 140 사이즈로 하느냐, 이제 전동 책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의자는 뭘로 할 거냐 고민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많죠. 왜냐면 여기를 뺐으면 무게 중심을 이쪽을 뺐으면은 이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쪽에 조금 더 머리를 쓰고 더 좋은 환경. 예를 들어 전동 책상으로 아까 내 구조를 딱 한 다음에 평상시 안 볼 땐 전동 책상으로 책상이 싹 내려가. 그러면 위쪽 공간에 TV를 딱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뒤에서 딱 TV와 이 책상을 같이 움직이는 이런 구도 이런 것도 이제 다 상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멀리 보고. 약간 질리지. 내가 약간 질리는 거 지금 같지. 좀 브라 기다리시는. 모션 데스크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모션 데스크 요새 많이 가격 싸졌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육아휴직 써야죠. 육아휴직 쓰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육아휴직 쓰면은 이 친구 자리에 누구를 뭐 데려다 놨다가 그 사람 또 내보내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생각을 다 해놨어. 얘가 육아휴직을 쓰면 나랑 막내랑 뼈를 갈아서 버텨야겠다. 얘가 올 때까지 얘 잘 남겨놓고 그러니까 빨리 와. 빨리 돌아와야 돼. 우리가 뼈를 갈면서 버틸 테니까. 애 낳고 아직 벌써 얘기 중이야. 그 계획까지는 없잖아요. 가족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웠죠? 아직 그거는 아니죠. 네네네. 즐기세요.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 구상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뼈를 갈아서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재택도 좀 돌리다가 어쨌든 빨리 복귀해야 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그때가 생각합시다. 그건 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육아하면 또 할 말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별로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혼내요. 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알아서 크는 줄 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퇴근하십시오. 녹화 여기서 끊어도 돼요?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녹화를 끊을 건데 어제 녹화 끊다가 방송이 그러니까 OBS가 뻗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팅을 좀 바꾸긴 했는데 지금 녹화 끊을 때 또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럼 뻗으면은 그 리방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방송 중에 녹화 끊는 테스트가 방송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녹화를 끊어 보겠습니다. 네.